네, 6월 14일부터 18일 평화고등학교 1학년 수학 3차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시험 대비용으로 그 소단원 학습지 발전 문제들만 좀 풀어볼게요. 발전 문제 이렇게 해서 풀어볼 테니까요. 네, 학습지 준비하고 시험 대비할 때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발전 문제들만 오늘 이 정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봅시다. 네, 수업 영상을 다 찍고 보니까 문제 풀이가 생각보다 양이 많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할게요. 다음 시간에 그 온라인 한 차씩 남았는데 그때까지 다 못하면 이제 다음 주에 또 4시간 남았으니까요. 그때 시험 전에 좀 시험 대비 문제 풀이 좀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험 대비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이 3차 하시 4차 하시니까 오늘하고 다음 시간까지의 수업은 노트 정리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소단원 문제 그 문제풀이 하는 거니까요. 그 학습지에다 풀어가지고 다음 주 검사하실 때 검사 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후로 강의 수강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봅시다. 2-2페이지 11번 3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b는 0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알파는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다. 4제곱의 합대를 구해봐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3차 방정식의 세 근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어요. 혹시 이 문제를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푸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얘기하자면 우리는 그걸 배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교육과정에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풀지 않을 거예요. 그 부분으로 풀어도 문제가 풀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지금은 그 내용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얘는 이런 문제입니다. 우선 AB는 실수라고 되어 있어요. AB는 실수. 예전에 뭔 얘기했냐면 하나의 근이 얘다라고 하면 또 다른 근, 켤레근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2분의 마이너스를 여기 앞에 부호 바뀌어서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2분의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 나오죠. 여기까지 따라오나요? 알파 베타는 곱은 어떻게 되냐면 4분의 합차니까요. 1 빼기 3i 제곱이니까 플러스에서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요거 기억납니까? x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 기억나나요?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할 때 2차 방정식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고 여기다 1 넣으면 어떤 식이 되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런 식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해란 얘기는 얘를 해로 가진다는 얘기고 켤레근으로 그럼 얘 두 개가 해인 방정식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 방정식 안에는 요 3차 방정식 안에는 이런 방정식이 들어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시 그럼 무슨 말이냐면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b라는 건 3차식인데 그 중에 하나는 요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2차식은. 그럼 3차가 되려면 몇 차가 남았죠? 1차가 하나 남았어요. 1차가 하나 여기 더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뭐냐면 x세제곱이니까 최고창을 맞춰주려면 여기는 x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이죠. 상수를 곱해서 2b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긴 뭐예요? 플러스 2b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방정식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래서 해는 요거에서 알파하고 베타 방금 했던 요게 나오고 여기에서 나오는 감마는 마이너스 2b란 얘기예요. 요걸 가지고 한번 풀어내봐라 이런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를 뭐 전개 정리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요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를 한번 다시 전개를 해볼게요. 요거 전개 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거 전개합시다. x세제곱 x제곱 플러스 x에 풀었어요. 그 다음에 2bx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2b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정리하면 x세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x제곱 플러스 2b 플러스 1x 플러스 2b 이렇게 돼요. 얘네들은 같은 식이어야 돼요. 봤더니 비교할 만한 게 딱 하나 있네요. 뭐죠? b하고 2b 플러스 1. 얘는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b하고 2b 플러스 1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요거 없어지니까 b는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구나. 그래서 R은 2구나.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죠. 됐나요? 그럼 알파, 베타, 감마 다 나왔어요. 이제 뭐 하면 돼요? 4제곱해서 합치면 돼요. 이거 4제곱 하면 돼요. 할만합니까? 좀 짜증나게 생겼죠? 여기서 한 가지 더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한 가지 내용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인데 얘 해가 알파 베타입니다. 이 문제가 조금 내용이 많아요. 알파 베타입니다. 요건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어디서 봤죠?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면 나오는 식이죠.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에요. 얘는 0이거든요. 근데 생각해봐요. 요 알파 베타는 얘 해요. 얘 해요. 그러면 여기다 알파 베타 넣으면 0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1은 0인가요? 맞죠? 얘 0이니까요. 맞죠? 근데 얘 전개하면 아까 뭐였죠?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얘도 0인가요? 0이죠. 그럼 알파 세제곱은 얼마죠? 1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봐도 그래요. 요거 세제곱하면 1 나와요. 실제로 그냥 얘를 단순하게 계산해서 해보면 1 나와요. 공식적으로도 당연히 그래야 하고요. 이해됩니까? 저거까지 해보면 좋은데 저거 해보면 시간이 또 너무 걸리니까 한번 해보세요 직접. 그럼 무슨 말이냐면 베타 세제곱도 1이에요. 방금 마찬가지 원리로. 그럼 뭐가 나오냐면 알파 4제곱 플러스 베타 4제곱 뭐로 바뀌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로 바뀌어요.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 1이니까.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방금 했죠? 마이너스 1. 알파 4제곱은 2의 4제곱이니까 16인가요? 그래서 답은 얼마? 15가 되겠습니다. 요거의 답은 15입니다. 됐나요? 첫 번째 문제부터 조금 어렵죠? 여기 발전 문제들이 좀 생각보다 쉽지는 않더라고요. 한 문제 푸니까 다 꽉 차버렸네. 지우고 또 다음 문제 푸겠습니다. 네, 12번 봅시다. 4차 방정식 x 제곱 마이너스 kx 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1x 제곱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k 제곱 기네요. 는 0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갖도록 한번 해보랍니다. 정수 k를 구하래요. 봅시다. 무려 4차. 어떻게 풀죠? 고차 방정식 푸는 방식은 항상 똑같습니다. 해를 구하고요. 조립제법 써서 차수를 낮추면 돼요. 몇 차까지? 2차까지. 2차까지. 왜? 2차 방정식 우리가 풀 줄 아니까요. 3차 방정식도 못 풀잖아요. 2차 방정식 어떻게 생겨먹어도 다 풀 줄 아니까요. 해를 어떻게든 구해서 차수를 떨쳐가지고 2차로 만들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넣는 수는 항상 1,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넣죠. 작은 숫자들. 1 한번 넣어볼까요? x에다 1 넣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플러스 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k 제곱 없어지니까 0 되죠. 1은 해가 많네요. 1 이렇게 해야죠.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로 쓸까요? k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k 제곱 길죠. 해보면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k k 제곱 마이너스 k 제곱해서 0 됐네요. 근데 얘도 3차입니다. 한 번 더 해야 돼요. 옆에다 쓸게요.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k 플러스 1x 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제곱은 0 이렇게 돼요. 얘 해를 한 번 더 찾아야 됩니다. 또 어떤 숫자 넣어야 되냐면 작은 숫자 1 마이너스 1 집어넣어야 되는데 얘는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라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봅시다. 개수가요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k k제곱이에요. x에다 숫자 넣었다고 해봐요. x에다 숫자 넣었다고 해봅시다. k에 대한 차수가 바뀌나요? 1차, 2차 같이 있어요. 이거에다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적당히 더하기 빼기 해주면 이게 없어질까요? 절대 안 없어지죠. 얘는 제곱이고 차수가 달라버리니까요. 이해됩니까? 아, 그럼 여기다 뭘 넣어야 된다? 문자를 넣어야 되는구나. k, 마이너스 k, 2k, 3k 뭐 이런 거 넣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나요? 쉽진 않겠죠? 그럼 k 한번 넣어볼까요? x에다 k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k 세제곱 마이너스 k 세제곱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k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지네요. 되네요. 다행히 k로 끝났군요. 뭐 마이너스 k가 들어갈 수도 있고 2k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좀 더 어려운 문제라면. 아무튼 그런 것까지 좀 고려해서 하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k가 들어가야 돼요. 1k 1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제곱 해서 0 떨어졌죠. 드디어 인수분해가 됐어요. 얘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는 1이고 x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k, x 마이너스 k이고 나머지는 요거 2차로 드디어 떨쳤으니까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k는 0까지 인수분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는 1하고 k하고 요거에서 한 두 개 나오겠구나 라는 겁니다. 문제 까먹었죠. 문제 뭐였냐면 서로 다른 네 실근입니다. 실근이 4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생각나는 거 뭐? 우선 얘 1하고 k는 실근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의 d가 어떻게 돼야겠다? 0보다 커야겠다라는 조건이 하나 생각이 나야겠네요. 그래서 뭐뭐 이하의 개수 이렇게 구하는 게 부등식이 나오기 때문이구나 라고 이제 또 추측해 볼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거의 해는 1이고 요거의 해는 k예요. 근데 서로 다른 네 실근이니까요 1하고 k가 요거의 해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1은 얘의 해면 안 됩니다. k는 얘의 해면 안 돼요. 그게 추가가 돼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할 게 많아요. d가 0보다 크다도 체크해야 되고 1이 해가 아니다, k가 해가 아니다. 사실 한 가지 더 있죠. 1하고 k도 같으면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이 좀 추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해봅시다. 1번 첫 번째 이제 d가 0보다 큰 것부터 해볼게요. d는 뭐죠? 한 별씩 1 플러스 4k인가요? 간단하네요. 4k는 마이너스 1, k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면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고 10 이하의 정수니까 뭐예요? 0부터 10까지 되는 총 11개 중에 이제 제할 거 제일 봐라 이런 얘기네요. 그다음 첫 번째 k하고 1하고 같으면 안 돼요. k하고 1하고 같으면 안 돼요. 1 제외. 됐죠? 그다음 여기다 1 넣어서 성립하면 안 돼요. 1 플러스 1 마이너스 k가 0이면 안 돼요. 그럼 k는 뭐면 안 돼요? 2면 안 돼요. 2도 제외. 됐나요? 마지막 k 집어넣어야 돼요. 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k가 0이면 안 돼요. k 없어지니까 k 제곱이 0이면 안 된다는 얘기는 k가 0이면 안 된다는 뜻이군요. 0 제외. 됐나요? 그럼 뭐부터? 3부터 10까지네요. 3, 4, 5, 6, 7, 8, 9, 10 8개인가요? 답은 8개.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번 단원 문제가 조금 어렵네요. 한 문제 푸니까 또 다 끝났군요. 또 지우고 다시 하겠습니다. 13번 3차 방정식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대요. 얘는 실근을 편하게 주어졌군요. 알파 베타하고 실근 1이 실근이랍니다. 근데 이 1 알파 베타로 만든 세 변으로 만든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래요. 직각삼각형이면 뭐 피타고라스 떠올라야죠. 이때 상수 K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해봅시다. 우선 얘가 1이 근으로 나와 있으니까 바로 그 인수분해부터 합시다. 이렇게 해서 1이니까 이렇게 1 해보면 1 마이너스 3 K 마이너스 K 해서 되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K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근이 하나 1이고 여기서 두 개 나온 게 알파 베타구나 라는 건데, 문제는요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를 써야 되는데 피타고라스를 쓰려면 우선 그 빗변이 뭔지 알아야 되냐. 제일 긴 변, 빗변이 제일 길죠. 제일 긴 변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근데 1 알파 베타 중에 뭐가 긴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죠. 어떻게 하죠? 뭐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봅시다. 그럼 여기서 우선 생각나는 거 뭐 이것저것 써보자고요. 뭐 있냐면 우선 근과 계서의 관계가 좀 생각이 나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K고 뭐 이런 거 우리가 보통 나오면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봅시다. 우선 1이 제일 길다고 해볼게요. 1이 제일 길다. 그럼 알파 베타는 1보다 짧아야 돼요. 1보다 작은 두 개를 합쳐서 3이 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찌됐든 알파 베타 중에 알파 베타가 둘 중에 하나는 1보다 크겠다 이런 생각은 들죠. 생각나나요? 이해가 됐나요? 그러면 그냥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대로 해보는 거. 알파가 뭐가 됐든 베타가 뭐가 됐든 우리가 결정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상 뭐 알파가 베타보다 길다고 해볼게요.
그냥 우리가 두 개의 근이 나왔을 때 더 큰 걸 알파라고 그냥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이 만들어지냐? 이제 피타고라스 쓸 수 있죠. 어떻게 돼요? 1의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제곱이겠구나. 이거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뭐가 길든 짧든 아무튼 두 개 곱하고 합한 게 바뀌는 건 아니니까.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보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1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돼요. 얘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뭐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이거 얼마죠? 3이죠. 그럼 뭐가 나오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얼마? 3분의 1이라고 나와요. 지금 우리 뭐 구하냐면 K 구하고 있거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줬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줘줬어요. 알파 베타? 구할 수 있죠. 뭐죠? 곱셈 공식 변형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써보는 거예요. 얘 제곱할게요. 9분의 1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인데 얘는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아까 얼마였죠? 3이었으니까 얘가 9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얼마죠? K죠. 그럼 무슨 식이 나오냐면 마이너스 4K는 이 9 넘어가서 9분의 1 빼기 9 이렇게 되는 거죠. 9분의 81이니까 마이너스 9분의 80. K는 9분의 20 해서 나오는구나. 뭐 이렇게 갑자기 뚝 튀어나오죠. 그걸 봤더니 K가 N분의 N이고 Mn은 서로수 맞나요? 그럴 때 M하고 N을 더하여 20 더하기 구하라니까 답은 29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만한가요?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 6번 또 지우고 해야겠군요. 지우고 봅시다. 네, 2-3페이지 6번으로 가겠습니다. 봅시다. 연립방정식이 있어요. 얘가 실근을 갖기 위한 실수 K의 최대값을 구해보랍니다. 봅시다.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은 또 이제 처음 보는 거라 안 다뤄봤을 건데요. 우선 연립방정식은요, 어떻게든 차수를 줄이고 문자를 줄이는 게 원리니까 이것처럼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거 전개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xy 플러스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k 이렇게 되나요? 두 번째 xy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4는 k 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되죠. 근데 우선은요, 우리가 xy 이렇게 생긴 애는요 좀 다루기가 어려워요. 계산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간편한 건 없애버리는 거죠. 근데 친절하게 k도 없어지네요, 동시에. 그러면 뭐 주저할 이유가 없죠. 한번 해보는 겁니다. 방향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선 보이는 거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면 3x 플러스 3y 마이너스 3은 0. 3으로 나누면 x 플러스 y는 뭐 1 이런 식으로 하나 정리돼서 나오나요? 그 다음에 그럼 또 뭘 해볼까 봤더니 문자가 2개짜리잖아요. 좀 거슬린다 이거죠. 그래서 한번 한 개로 그냥 줄여볼 거예요. 지금 뭔가 방향성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풀이 방법을 안다기보단 그냥 보이는 거 하는 겁니다. 뭐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거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르겠으니까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면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보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1 마이너스 x니까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2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나요? k가? 됐나요? 이거 전개하면 헷갈리니까 x 마이너스 2라고 하고 마이너스 k라고 합시다. x 플러스 1 마이너스 띄었어요.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에 넘어가면 플러스 k는 0 되죠. 봤더니 좀 보이네요. 뭐죠? 실근을 가지도록 하래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네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자연스럽게 판별식 d를 해야 되는구나. 실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구나. 서로 다른 아니죠. 그냥 실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크거나 같다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k의 최대를 구하라 그랬구나. 범위가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연결이 되나요?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8 마이너스 4k가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러면 9 4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k는 4분의 9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k의 최대는 얼마다? 4분의 9구나. 이렇게 갑자기 또 결과가 튀어나오죠. 이해됩니까? 요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렇게 고민하는 친구 있겠죠. 사실 이거 집어넣으면 식 똑같이 나와요. 뭐 이게 두 개가 다 연결해서만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나오는 거긴 한데 사실 확실하게 하려면 이것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갖고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두 개의 공통 범위를 또 찾아주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시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풀다 보면 할만하네 이런 문제죠. 넘어가서 2-3페이지 7번 봅시다. 7번은 이제 좀 긴 문제, 보통 활용 문제라고 얘기를 하죠. 활용 문제, 긴 문제 한번 해봅시다. 어느 가게에서 제품 A의 하루 평균 매출이 35만 원. 우선 좀 읽어볼게요. 제품의 개당 판매 가격을 100원 인하했더니 판매량이 400개 증가해서 매출이 54만 원. 인하하기 전에 개당 판매 가격을 구하시오. 봅시다. 어떤 가게의 하루 평균 매출이 35만 원인데 뭐가 주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봤더니 개당 판매 가격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판매 가격을 우선 X라고 해봐야겠네요. X는 가격, 판매 가격. 얘를 100원 인하했대요. 마이너스 100원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판매량이 증가했대요. 판매량도 근데 없어요. 그럼 또 문자 만들어야죠. 판매량. 얘는 400개 증가했대요. 그래서 54만 원이 됐답니다. 원래는 35만 원이었는데. X 구하래요. 판매 가격 구하래요. 문제 대충 파악됩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보이나요? 아, X, Y로 연립 2차 방정식 만들어야 되는구나. 연립 방정식 만들어야 되는구나. 우선 35만 원 생각합시다. 원래 거에 원래 거니까 XY죠. 그냥 XY. XY가 35만 원이었다는 얘기예요. 35만 원. 35만 원이니까 원 단위로 바꾸면 하나, 둘, 셋, 4개 붙이면 되나요? 그죠? 그 다음에 가격은 100원 낮췄어요. 그랬더니 판매량이 400개 늘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있냐면 54만 원 됐답니다. 지금 연립방정식은 얘입니다. 지금 얘 풀어라 라는 문제예요. 문제는 됐죠. 그럼 이제 이거 잘 전개 정리하면 됩니다. 합시다. 그러면 얘부터 xy 마이너스 플러스 400x 마이너스 100y 마이너스 4만인가요? 그건 54만 이렇게 되죠. 그러고 봤더니 또 xy가 걸리적거려요. 아까 얘기했죠. xy가 걸리적거린다고요. xy 있으면 우린 좀 싫어해요. 계산이 어렵습니다. 집어넣어요. 35만 원. 그럼 어떻게 되냐면 4만 원 이렇게 하니까 31만 원. 31만 원 여기서 빼면 23만 원인가요? 그러면 400x 마이너스 100y가 23만 원 돼요. 근데 공도 두 개 띄워줄 수 있겠네요. 4x 마이너스 y는 2300. 조금 정리가 됐어요.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또 다시 돌아가서 지금 뭐 구하죠? x 구하랍니다. 어찌됐든 xy가 그럼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제 얘를 또 연립해야죠. 근데 얘 연립하기엔 좀 복잡해 보이고 얘는 간편하겠네요. 얘를 어떻게 정리하면 y는 4x 마이너스 2300으로 바꿔주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심플하게 2차 방정식이 나오겠군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여기다 x 곱하면 되니까 4x 제곱 마이너스 2300x 35만도 넘기면 마이너스 35만 이 0대는 2차 방정식으로 바뀌죠. 이거 뭐 인수분해 하면 되죠. 인수분해. 뭐 대충 보이는 게 500하고 700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4, 7에 28 에서 500을 빼면 되죠. 4, 7에 28에서 500 빼면 2300 되죠. 반대구나. 마이너스 2800에서 500을 더해줘야겠군요. 됐나요? 그러면 얘 인수분해 하면 이렇게 돼요. 4x 플러스 500 x 마이너스 700은 0돼요. 그럼 x는 마이너스 4분의 500 또는 700 이렇게 되겠다. 그럼 답은 두 개가 아니고 지금 뭐였죠? 문제? 활용 문제니까 x는 가격이에요. 가격이 마이너스 4분의 500 하면 되나요? 할 때마다 내가 돈을 주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돈 받아야죠. 그러니까 x는 양수. 그래서 원래는 얼마짜리였다? 700원짜리였다 라고 결과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또 다 썼네요. 지웠다가 또 다음 문제 봅시다. 네, 2-5페이지 12번으로 가겠습니다. 보면 부등식이 있어요. 부등식 이렇게 3개짜리가 연달아 있는데 정수인 해의 개수가 3개래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봅시다. 3개짜리는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 순서대로 2개씩 묶으라고 했죠. 순서대로 2개씩. 한번 해보면
1번은 2분의 x-3a 3-3분의 x네요. 양변에 6을 곱해버릴까요? 6을 곱하면 3x-9a 얘는 6, 3, 18에 마이너스 2x 되네요. 정리하면 5x 18 플러스 9a x는 5분의 18 플러스 9a 숫자가 좀 지저분하네요. 그 다음에 2번 그러면 3-3분의 x 2x 마이너스 3분의 5 이번에는 양변에 3만 곱해도 되겠군요. 9-x 6x 마이너스 5 여기로 넘기면 7x 14 x는 2 이렇게 되네요. 두 개를 합치면 이렇게 될 거예요. 2에서 5분의 18 플러스 9a까지 이보다는 큰데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근데 얘의 점수가 3개여야 된대요. 뭐 딱 보이죠? 2, 3, 4, 5 3, 4, 5가 되면 돼요. 그러면 5분의 18 플러스 9a는 5에서 6 사이면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5분의 18 플러스 9a는 5에서 6 사이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5하고 6이 돼도 되냐 안 되냐 이거잖아요. 이런 문제는 항상 얘기했는데 여러 번 얘기하지만 먼저는 그 사이 범위만 정하세요. 한 번에 두 개를 다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를 한 방에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먼저는 사이 범위만 잡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하세요. 5면 되나? 6이면 되나? 이렇게. 그렇게 해야 덜 헷갈립니다. 한 방에 하려고 그러면 헷갈려요. 과부하 걸려가지고 버퍼링 생겨가지고 더 느려집니다. 스피드가. 그러니까 그냥 범위만 딱 정해주고 등호를 그 다음에 넣어주시면 돼요. 생각해봅시다. 5면 되나요? 여기면 3개? 맞죠? 5면 되네요. 6이면 여기 들어가면 5, 6, 3, 4, 5, 6, 4개 돼버리잖아요. 아 그럼 6이면 안 되겠다. 요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려주고 이제 풀면 뭐 바로 나오겠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25 18 플러스 9a 30 18 빼면 7 9a 12 9 나누면 9분의 7 a 9분의 12 이렇게 되죠. 약분을 하지 맙시다. 그러고 봤더니 뭐 구하래요? 최소값 구하래요. 아 그래서 최소값 구하라 그랬네요. 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최대값은 못 구하잖아요. 그죠? 최대값은 못 구하니까 최소값. 아 그래서 답은 얼마? 9분의 7 이렇게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넘어서 13번 2-5페이지 13번 보면 절대값 x-2 4x 플러스 7의 해가 xa에 포함되도록 해버려요. a의 또 최소값 해봅시다. 절대값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뿔마로 나누시면 됩니다. 뿔마로. 어떻게 나누냐? 이런 식으로 나눠요. 얘 절대값이 x의 범위에 따라서 부호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나눕니다. 첫 번째,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죠. 그럼 절대값 x-2는 그냥 x-2로 사용될 수 있죠. 얘가 4x 플러스 7보다 크대요. 그러면 이거 뭐 풀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9, 3x 마이너스 3보다 x가 작다. 이렇게 하면 되죠. 맞나요? 근데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x는 2보다 커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돼요.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얘는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두 번째 또 하면 되죠. 이번에 2보다 작다. 그러면 절대값 x-2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그죠? 얘가 근데 4x 플러스 7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이거 풀면 되죠. 5x 마이너스 5.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죠. 근데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서 2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공통범위는 얘가 되겠네요. 됐나요? 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직 안 끝났어요. 얘 최종적인 해는 아무튼 마이너스 1보다 작다예요. 근데 이게 a보다 작다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대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a는 뭐보다 크면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되죠. 됐습니까? 근데 또 얘기합니다. 같아도 되나?
같아도 되나? 같아도 포함인가요? 같아도 포함이죠. 똑같은 것도 포함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아, 그래서 a의 최소값은 그래서 또 등호가 있구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의 최소값은 a라고 하면 되겠다. 그냥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이어서 14번 2-5 24번 풀겠습니다. 부등식의 해를 구하랍니다. 부등식이 역대급으로 복잡하게 생겼네요. 그죠? 우선 얘는요, 얘는 뭐 굳이 왜 이렇게 넣나 싶은데 요거는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x 플러스 1의 제곱. 제곱하고 루트는 벗겨줄 수 있죠. 제곱하고 루트는 벗겨줄 수 있는데 근데 그냥 막 벗기면 안 돼요. 왜냐면 루트를 벗어서 나온 거는 양수여야 되니까 얘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는 사실 이 표현을 그냥 조금 꽈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큰 절대값을 생각합시다. 큰 절대값.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는 안에 게요 4에서 마이너스 4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절대값이 4보다 작다니까 저 안쪽이 4에서 마이너스 4보다 작다면 돼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절대값 2개짜리 문제로 바뀝니다. 사실 절대값 2개짜리 우리는 이미 풀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1하고 2를 기준으로 3개의 범위로 나눕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1번 범위, 2번 범위, 3번 범위에서 풀죠. 똑같이 풀면 돼요. 1번 범위는 뭐냐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 마지막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푸시면 된다라는 거. 해봅시다. 1번 경우부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얘 뭐 마이너스 100 이런 거 넣어봐요. 둘 다 음수돼야 되죠. 그러니까 둘 다 뭘 달고 나오냐?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식이 어떻게 되냐면 4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x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이거 푸는 건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2x 플러스 1이고요. 양변에 1을 빼면 마이너스 5, 3, 2로 나누면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되죠. 근데 얘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는 통째로 작아야 돼요. 이게 조건이고 이게 결론이니까 해는 요거 두 개의 그 공통 부분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해로 나올 겁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제 수직선 그려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 x가 2다. 면 어떻게 되면 되냐면 뭐 심플하게 0 넣어보자고요. 0 넣으면 얘는 음수, 얘는 양수예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4,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얘는 양수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4, 3, 4. 이건 뭐죠? 무슨 말이죠? 마이너스 4가 3보다 작습니까? 맞죠? 3이 4보다 작죠? 그러니까 3은 마이너스 4랑 3 사이죠? 이게 무슨 말이죠? 본 수업을 잘 들었으면 이해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이 범위에 해당하는 애는 식을 성립한다 라는 뜻이에요. 식을 성립한다라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 두 번째 범위에서는 이 범위 전체가 해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냥 범위 자체가 해로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2보다 크면 돼요. 2보다 크면 둘 다 양수가 됩니다. 100 집어넣으면 양수가 되잖아요. 마이너스 4, 이제 좀 암산할까요? 2x 마이너스 1, 4. 1 더하면 마이너스 3, 2x 5. 2로 나눈 마이너스 2분의 3, x 2분의 5. 2보다 큰 범위에서 공통이 나와야 되니까 2보다는 크고 x는 2분의 5보다는 작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최종적인 애는 얘를 세 개 다 합쳐줘야 돼요. 봤더니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2, 2에서 2분의 5니까 다 연결이 되네요. 그럼 최종적인 내가 원하는 해는 어떻게 되냐?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2분의 5까지겠구나. 문제 뭐냐면 요거 양쪽 제곱해서 빼래요. 그럼 뒤에 거에서 4분의 25에서 4분의 9 빼면 되니까 4분의 16 해서 얼마죠? 4인가요? 답은 4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넘어가서 15번. 다 풀 수 있을까? 강당에 긴 의자에 학생을 앉히려고 한대요. 한 의자에 5명씩 앉으면 2명이 앉지 못하고 7명씩 앉으면 2명이 남는다. 의자 2개 남는다. 의자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거 뭐 교과서에 있었던 문제랑 좀 비슷하죠. 방에 뭐 그랬던 것 같아요. X를 의자 개수로 할게요. 5명이 앉으면요. 5명이 앉으면 2명이 앉지 못하니까 더하기 2가 뭐냐면 학생 수겠죠. 그죠? 근데 7명이 앉으면 의자가 2개 남는데 요거를 파악을 해야죠. 의자가 이렇게 있어요.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X개 있어요. X개. 7명씩 쭉 앉았어요. 그랬더니 의자 2개가 남는데요. 2개가 남았어요. 텅텅. 됐나요? 2개. 근데 문제는 요 세 번째. 마지막에서 세 번째 의자가 좀 문제예요. 왜? 2개는 텅텅인데 요거는 꽉 차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문제 보면 꽉 차 있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7명씩 앉으면 의자가 2개 남았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의자가 남았다라고만 되어 있지 마지막 요 두 번째, 그러니까 세 번째 의자가 꽉 차 있다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요 의자에 앉을 수 있는 학생 수는 비어 있는 건 안 돼요. 텅텅이면 3개 남았다 할 테니까 1명에서 7명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몇 개는 여기는 x-3개의 의자겠죠. x-3개의 의자는 7명씩 꽉꽉 차 있는데 나머지 하나는 7명에서 1명에서 7명 꽉 차 있다. 1명에서 7명 앉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학생 수로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7x-3에서 1명부터 7x-3 7명까지 가능해요. 근데 학생 수는 아까 정해놨죠. 어디라고? 5x에서 5x 플러스 2라고. 그럼 어떻게 식이 세워지면 되냐면 이렇게 세워지면 돼요. 5x 플러스 2.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식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이런 식이 나와요. 7x 마이너스 21 플러스 2니까 20인가요? 그 다음에 얘는 5x 플러스 2, 7x 마이너스 21 플러스니까 14. 이렇게. 이런 연립부등식이 나오는 거죠. 이거 푸는 것 2개씩 끊어서 풀면 되죠. 뭐 1도 아니죠. 한번 해봅시다. 넘어가면 2x는 22, x는 11. 요거는 16은 2x, x는 8. 답은 8에서 11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가 뭐죠? 가장 큰 수 11 이렇게 뜨겠습니다. 네. 원래는 2-8페이지까지 풀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문제 하나하나가 좀 시간이 걸려서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2-8부터 풀도록 하고 이번 주에 못 푸는 문제들은 다음 주에 또 시간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풀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